치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굉장히 심한 무턱이시죠. 하악외소증이라고 불릴 만한 그 정도의 무턱인데, 사실은 심한 무턱이 이제 하악외소증까지는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하악외소증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콘다일 하이트라고 해서 이 길이를 보는데, 이 길이가 아주 짧은 경우에는 하악외소증이라고 하는데,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심한 무턱의 기준이고요. 저희가 어렸을 때 얼굴뼈가 자랄 때 요 상하 길이, 사각턱이 자랄 때 상하 길이가 자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앞뒤 길이, 요게 자라는 게 있는데, 상하 길이는 적당히 자란 반면에 앞뒤 길이가 자라지 않아서 이렇게 턱이 무턱이 되는 경우를 심한 무턱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악외소증 같은 경우는 이 상하 길이도 이제 성장을 안 해서 이 길이도 굉장히 짧은 경우인데, 지금 환자분은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저희가 무턱 수술을 할 때 이제 꼭 참고해야 되는 게 이 교환면의 각도거든요. 그래서 이 각도를 지금 측정을 해보면요. 이게 정상 각도가 한 9도 정도 됩니다. 9도 정도 되는 게 정상적인 이제 교환면의 각도인데 지금 환자분이 한 21도 정도 되세요. 저희가 정상이라고 얘기할 때 9도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도, 4도 정도를 정상 각도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21도 정도 되니까 굉장히 가파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파른 경우에는 1차적으로 양악 수술을 생각해 보시는 걸 저는 권해드려요. 그래서 상악을 조금 집어넣고 하악이 조금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는, 그래서 이 덩어리 자체가 이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이런 양악 수술을 먼저 1차적으로 고려하시라 이렇게 말씀은 드립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교환면의 각도가 너무 가파르면 턱을 보형물을 통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수술해서 여기를 이만큼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교환면이 너무 들어가 있다 보면 입술하고의 관계에서 아쉬움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양악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양악 수술이 또 이런 환자분들한테 있어서 해결점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짧잖아요. 양악 수술을 하면 이 길이가 늘어납니다. 길이는 늘어나는데 반면에서 이 부분에 볼륨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실제 겉모습에서 보면 지금도 여기가 볼륨이 없는데 이 턱은 좀 생기는 반면에 이 부분의 볼륨이 확 꺼지면서 굉장히 또 보기 싫은 모습이 돼서 어쨌든 또 2차적인 보형물 수술을 계획하시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정석적으로 보면은 교환면의 각도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양악 수술을 1차적으로 고려하셔라 이렇게 말씀은 드리는데 현실적으로 양악하고 보형물까지 하는 경우는 많이 보지는 못해요. 환자분들이 이제 대부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양악 수술이 데피니트한 수술이 될 수가 없고 보형물 수술 또한 제한점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시는 것은 환자분의 선택인데 상담드리는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모두 다 말씀드려야 되는 그런 현실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양악을 좀 고려하셔라. 그리고 양악을 하고 나면 이 체부 볼륨 부족한 것과 턱의 볼륨 부족한 것이 결국은 또 아쉬워서 보형물을 또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요거 좀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난 양악 수술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그냥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보형물로 만들겠다 하시면 지금 요런 부위, 지금 여기서부터 요 부위, 그 다음에 지금 기준으로 보면 코 기준에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선을 보면 지금 한 요만큼 정도 전진량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자를 거기다 대놓고 한번 볼게요. 턱끝에 이렇게 자를 대고 여기서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지금 환자분한테 필요한 전진량이 대략 한 16mm 정도 됩니다. 한 16mm, 7mm 정도 되는 전진량이 필요한 아주 심한 무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16, 7mm 되는 보형물을 막 이렇게 만들어 줘야 겨우 조금 턱이 생기는 느낌이 생길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 그다음에 이 부분에 특히 볼륨을 주는 게 환자분한테는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보여드리면 정면에서 고개를 약간 숙여서 보면요. 지금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게 한 16mm, 7mm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부분도 턱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볼륨이 만들어지고 이 부분도 같이 이렇게 따라서 볼륨이 만들어져야 뭐 여기처럼 조금 갸름하게 갈지 아니면 턱선을 위해서 조금 더 또렷하게 갈지 또는 이 폭을 넓게 해서 남자 턱의 그 각진 느낌을 살릴지 아니면 조금 그래도 갸름한 느낌으로 갈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술을 결정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볼 때 이제 비대칭 관련해서도 좀 참고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을 그리고 그다음에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는데요. 이렇게 그려보면 지금 환자분 이게 정렬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요.
이 상태에서 눈 기준으로 수평선 그리고 그 다음에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으면 환자분의 턱 라인 자체가 여기서부터 이 방향으로 이렇게 휩니다. 그래서 턱이 이쪽으로 좀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만약에 턱이 이쪽으로 틀어져 있으니까 입꼬리 모양도 조금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고려를 했을 때 양악수술을 1차적으로 생각하시라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보형물 수술은 볼륨은 줄 수 있지만 이 비대칭을 교정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나 입이 삐뚤 부분을 교정하는 거는 양악수술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 정도 비대칭이면 나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는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는 이 정도 비대칭은 내가 안고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형물로 끝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자분이 조금 선택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악이 조금 나와 있다 보니까 팔자도 더 꺼져 보이고 이런 부분에 조금 입이 좀 튀어나온 듯한 느낌도 들죠. 그래서 상악을 조금 집어넣는, 그 다음에 턱이 앞으로 나오는 이런 시계 방향의 회전을 시키는 양악수술, 그 다음에 정면에서 봤을 때 턱이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걸 턱을 좀 이쪽으로 돌리는 그런 양악수술,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된다면 일단 축은 맞춰 놓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 볼륨 부족한 것들을 메꿔야 되는 보형물 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여러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건 선택사항이에요. 뭐가 다 이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양악수술 후에 보형물 수술하시는 게 정답이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근데 현실적으로 그걸 다 감당하기가 시간도 여의치 않고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 그냥 보형물로 어느 정도 단점이 있는 것들은 내가 안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인 경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턱선이 있고 무턱이 아닌 정상적인 외형 턱 갖고 싶다. 턱의 볼륨이 많이 부족하고 길이가 부족해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건강검진이나 MRI 뭐 이런 거 촬영할 때 전혀 문제는 없고요. 수술 후 초음파 전동 칫솔은 뭐 바로 사용해도 되고요. 턱에 붙은 신경이 눌리는 불편함 없을지 하셨는데, 신경은 지금 여기 있고요. 요거 구멍에 나오는 신경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요 구멍이요. 저희가 보형물 삽입하는 위치는 요 밑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형물 넣는 위치는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술 계획을 하기 때문에 뭐 신경은 따로 문제는 없고요. 뭐 AS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모양 불만족에 대한 것들은 이제 뭐 재수술 비용을 일부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염증이 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비용 없이 수술을 제거하고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수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행기 탑승은 수술 후에 2주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격한 운동은 수술 후 한두 달 정도 지나서 하라고 저는 권해드리고요. 수술 후 스케일링이나 충치 치료는 환자분이 입 벌리는 게 불편함이 없으시면 하셔도 되는데 대략 한 2주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보통 다른 분들은 무턱보형물 삽입 수술 후 며칠 쉬고 출근하는지 물어보셨는데 사람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금요일날 수술하고 월요일날 출근하고 마이크 잡고 강연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한 달 정도 조금 쉬시는 분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턱이 없던 분들이 턱이 생기면 부어 있어도 그 모습이 더 좋다고 하십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지 그것도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대부분 부어 있고 뭐 실밥 뽑는 2주 정도면 정상 생활 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붓기 빠지고 완전하게 수술 결과를 보려면 최소 6개월, 1년 기다리셔야 됩니다. 6개월부터도 1년까지도 계속해서 조금씩 변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무턱이 심하셔서 이렇게 지내신 게 조금 대견하다 할 정도로 턱이 너무 없으세요. 외형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조금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양악수술도 지금 순간에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안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상관없지만 아쉬울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거 양악하고 할 걸, 이런 생각이 또 들 수 있는 게, 사람은 후회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순간에 양악 필요 없습니다, 보형물만 하세요 라고 저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양악도 지금 순간에 비대칭과 그 다음에 교환면의 각도를 고려했을 때는 양악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고요. 신중히 선택해 보시고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병원 내원하셔서 한번 만나 뵙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